쿠얼카는 신속하고 힘센 비마나를 타고 적진의 브리시니와 안다카스에 궤적을 그리는 물체를 한 대 발사했다. 밝기가 마치 만 개의 태양과 같으며 연기 불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장관은 비할 바 없다. 시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고 머리카락과 손톱은 떨어져 나갔으며 도자기는 갈라 터졌고 나는 새들도 고온에 까맣게 탔다.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사들은 강에 뛰어들어 자신과 무기를 씻었다. 이것은 고대 인도의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의 구절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전설 속 도시의 기록과 핵전쟁의 묘사에 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의미하는 모헨조다로는 기원전 2600년경 건설되어 기원전 1800년에 걸쳐 번영했던 고대 도시입니다. 현재 파키스탄 신드에 위치한 유적으로 1922년 인도의 역사학자 라칼다스 바너지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후 1930년대 영국인 고고학자 존 마샬에 의해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는데요. 기원전 3000년경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모헨조다로는 서쪽의 성체와 동쪽의 광대한 시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폭 10m의 넓은 도로가 여러 군데 뻗어 있었고 건물들은 12개의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도시의 집들은 완벽한 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마치 현대의 공중 목욕탕과 같은 시설도 발견되었죠. 모헨조다로는 20세기 도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완벽한 도시계획에 입각해 순차적인 건설이 아닌 최초 건설 당시부터 이미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임이 밝혀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1978년 당시 모헨조다로를 조사하고 있던 이탈리아의 조사단과 영국 조사단의 데이비드 다벤포트가 출입이 금지된 유리가 되어버린 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해 녹색의 광택이 있는 검은 돌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후 그곳에 존재하는 검은 돌들과 고열에 녹은 뒤 굳어버린 항아리의 파편, 벽돌의 잔해 등을 로마 과학대학 화산연구소의 브루노 디 사바티노 교수, 암석학연구소의 암레토 플라미니 교수와 짐 파울로 시리아코 박사에게 분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항아리의 단편에 가해진 온도는 최소 950도에서 1000도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검은 돌은 석영과 장석 및 유리질로 된 광물이고 이들의 용해점은 1400에서 1500도지만 외형으로 보면 그 이상의 온도가 단시간에 가해진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이에 다벤포트는 이것이 핵폭발의 결과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핵폭발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모헨조다로에서 우리가 관찰한 흔적을 남길 정도의 열파와 충격파를 순간에 발생시킬 수 있는 폭발물은 핵무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는 그가 발견한 검은 돌이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발견된 핵폭발의 높은 열로 모래가 녹아 굳어버린 유리 모양의 물질과 흡사하다는 것이었죠. 이어서 다벤포트는 이렇게 주장했죠. 모헨조다로의 유리가 되어버린 마을에서 발견한 검은 돌은 바로 핵폭발로 발생한 순간적인 고온으로 사막의 모래들이 녹았다가 응고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리 결정체인 트리니타이트이다. 그리고 이 트리니타이트는 다른 유리 결정체와는 달리 방사능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당시 모헨조다로에선 히로시마에서 터진 원자폭탄보다 작은 수킬로톤의 핵무기가 폭발했다. 다벤포트는 수많은 학계의 질타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도 자신의 주장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다벤포트가 발견한 검은 돌의 정체는 텍타이트라 불리우는데요. 이것은 소행성이나 운석 충돌로 생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부 방사능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크레이터가 발견되지 않아 핵폭발로 인한 생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후 핵전쟁의 증거로서 몇 가지 증거가 더 제시되었는데요. 미국의 문명 연구학자인 이반 샌더스는 튀르키예의 카탈 후유크 지역을 탐사하던 도중 녹색빛을 발하는 유리 결정체로 뒤덮인 지층을 발견하고 연대를 측정해보니 최소 8000년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은 과거에 이미 핵실험이나 핵폭발이 있었다는 증거로서 제시되었죠. 또한 모헨조다로 유적의 상층부에서 묘지에 매장된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방치된 유골들이 발견되었죠. 당시 인도의 고고학자 가하 박사는 여러 구의 유골에서 고온 가열의 증거를 발견함과 함께 이들이 일시에 급격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다고 발표하였고 이 유골들에서는 일반적인 방사능 수치의 5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확인되었죠. 하지만
1920년 처음 발견된 이후 수십 년간 진행된 발굴로 인해 지하수가 분출되면서 고대 구조물들의 침식 피해가 이어졌고 결국 파키스탄 정부는 유적지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지난 2022년 9월 파키스탄을 덮친 최악의 홍수로 인해 모헨조다로의 외벽 일부가 무너져 조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4500년 전 찬란한 문명과 번영을 누렸던 거대한 도시 모헨조다로. 죽은 자의 무덤이란 이름처럼 지금은 도시의 잔해들만 남아 이곳에 거대한 도시가 분명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일순간에 사라져 현대 인류에게 큰 궁금증으로 남은 모헨조다로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모헨조다로에서 과거에 핵전쟁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베일 속에 쌓인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로만 기억되어질까요? 과거 이집트의 거인이 살았으며 피라미드 또한 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위치한 거대한 건축물 피라미드. 기원전 2000년 이집트 왕조가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릴 만큼 많은 것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일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과거 이집트에 거인들이 살았으며 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거인에 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88년 스위스의 사진작가 그레고르 소포에리는 놀라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38cm에 달하는 거대한 손가락 미라였습니다. 그레고르 소포에리에 따르면 손가락 미라를 소유한 사람은 카이로 북서쪽 지방에 살고 있는 도굴꾼 노인으로, 그는 낡은 헝겊에 쌓인 곰팡이 냄새가 나는 손가락 하나를 보여주었고 1962년 당시 기자 지역의 한 고분에 들어가 도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포에리는 손가락을 사고 싶었지만 손가락의 금액을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서 $300를 지불하고 사진으로 찍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스위스에 위치한 전문기관에서 평가받은 감정서와 엑스레이 사진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켰고 이후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거인이 살았으며 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일부 학자들이 레크미르의 무덤에 남아있는 일부 벽화를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이집트의 행정관이자 재상이었던 레크미르 무덤에는 피라미드 건축 당시의 벽화가 남아있었죠. 그림 속에 사각형으로 반드시 가공된 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그림 속 돌의 모양과 똑같은 피라미드의 돌을 보면 돌 하나의 높이가 거의 사람의 키에 가까웠습니다. 즉, 돌의 크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림 속 돌을 들고 가는 사람의 키는 약 4에서 5m에 달한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벽화에는 큰 키의 사람과 작은 키의 사람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 피라미드의 돌 높이와 비교하면 작은 키의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큰 키의 사람이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고대 이집트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크게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작게 그린 것 같다며 일축했지만, 그림들에 보면 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큰 돌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돌을 옮기고 미는 등의 중노동을 했다는 것은 미스터리한 상황입니다. 거인 문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또 다른 증거로 피라미드에 남아있는 지문을 제시했는데, 이 지문은 진흙을 빚을 때 석재에 새겨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 박물관에 옮겨져 전시되고 있는데 손가락의 길이가 무려 25에서 35cm로 추정되었습니다. 거인 문명 주장학자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이 세워지기 이전에 거인들의 문명이 존재했으며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모두 사라진 후 이집트인들은 거인들이 지어놓은 피라미드를 파라오와 왕비 등 왕족의 무덤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죠. 거인 문명 주장학자들은 뜻밖에도 거인들의 존재의 증거로 스핑크스를 제시했습니다. 피라미드 옆을 지키는 스핑크스는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가진 고대 건축물로 약 20m의 높이와 길이 73.5m의 거대한 규모로 또 하나의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알려져 있죠. 스핑크스 역시 이집트 제4왕조 때 카프레 왕이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어 왔는데요. 스핑크스가 사실 이집트 왕조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스핑크스에 대해 연구한 미국 보스턴대 저명한 지질학자인 로버트 쇼크와 이집트 학자인 존 웨스트에 따르면 스핑크스 몸체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어마어마한 양의 비나 눈으로 인한 침식 흔적이 남아있는데, 스핑크스가 위치한 기자고원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침식의 흔적이 남을 만큼의 많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린 적이 없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역사학자들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건설된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을 것이라고 추정하려면 기원전 1만 년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즉 이집트 왕조가 존재했던 시기보다 훨씬 전 빙하기가 끝난 기원전 1만 년 무렵이나 그 이전에 스핑크스가 건설되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왕조 이전에 거인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미스테리한 존재이거나 우리 인류 이전에 다른 문명을 가진 존재들이었을까요? 단 하루의 비극으로 아틀란티스는 물속으로 사라졌다.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 과거 육지에 존재했으나 바닷속에 가라앉은 전설 속의 섬. 찬란하고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으나 하루아침에 대지진과 홍수로 가라앉은 문명의 미스테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성기 아틀란티스의 수도는 세 개의 환상운하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운하는 폭이 최대 533m에 이르렀죠. 운하의 큰 부두는 배들로 항상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건축술도 발달했다고 전해지는데 오리알콘이라는 돌들로 얼룩덜룩한 건축물들을 지었으며 도시 중심부의 건물들은 금이 입혀진 건물을 제외하면 모든 건물이 은으로 덮여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 낙원 아틀란티스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이 점점 사치스럽고 탐욕스럽게 변하자 이를 노여워한 신들의 저주로 대지진과 홍수가 일어납니다. 풍부한 자원과 발달한 문명을 가졌으나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 속의 도시. 그러나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전설 속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존에 발견된 고대의 유적들 중 아틀란티스만큼이나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졌던 트로이는 실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오래전부터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고 현대에 들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에 북해 도고랜드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바다에는 도고랜드라고 불리는 바닷속의 높은 평지와 같은 지형이 있습니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6,000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수면이 상승하며 물속에 잠겼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육지로 이어져 현재의 아일랜드부터 브리튼 섬과 프랑스, 네덜란드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가 거대한 반도의 형태로 있었는데 이를 도고랜드라 부릅니다. 도고랜드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대략적인 연대는 기원전 18,000년 전부터 5,500년까지로 실제로 도고랜드에 해당하는 지역들에서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오래전에 이 지역에 존재한 문명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바로 이곳이 아틀란티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네안데르탈인 등 고대 인류의 거주지 유적과 당시 지역을 덮고 있던 나무들의 그루터기들을 물속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양생물들의 뒤덮인 숲의 잔해들은 묘한 느낌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의 도고랜드설은 아틀란티스 전설에서 말하는 수몰이 바로 도고랜드가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을 가리키고 아틀란티스 문명도 이 도고랜드 어딘가에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가설입니다. 2014년엔 이 지역이 엄청난 쓰나미로 잠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전설상의 아틀란티스와의 연계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고랜드가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가 맞을까요? 또 12,000년 전의 전설 속 아틀란티스는 실제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밝혀낼 수 없는 미스터리일까요? 지구의 역사를 새로 써야 될지도 모를 미스테리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최초의 문명일까요? 인간의 역사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될 초고대 문명의 유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꾀베클리 테페는 튀르키예어로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의미로 터키 남동쪽 샨누우르파에 위치해 있는 유적입니다. 이 유적은 1950년대에 우연히 돌기둥이 발견되었고
1963년에는 미국 시카고 대학과 이스탄불 대학의 공동조사로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죠. 그 후 1994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이끄는 조사단이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6000년에서 7000년 사이로 밝혀져 놀라움을 자아내었습니다.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더 깊은 곳의 유적은 기원전 12000년에서 14000년 전의 초고대 유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보다 7000년 이상 앞선 것으로 인류가 배운 역사에 의하면 돌로써 도구를 간신히 만들어 쓰던 구석기 시대였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정교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또한 기원전 8000년 전이 되어서야 신석기 시대가 열리고 농경 생활이 시작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 무려 4000년 이상 앞선 시대에 이미 고도의 건축술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궤베클리 테페가 단순히 주거 용도의 건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의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건물을 짓기 전부터 농경 생활과 문명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신전이나 제단의 의미를 갖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시이죠. 더군다나 발견된 유적터의 기둥들에서는 9400년 전의 하늘의 별자리들이 상형 문자들로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 당시의 천문학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천체를 관측하는 관측대로서의 역할도 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견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역사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고대 아즈텍 문명의 창조 신화에서 지금까지 4번에 걸친 세상의 멸망이 있었고 지금이 5번째 세상이라는 지구 리셋설을 뒷받침하는 가설의 증거로서도 충분해 보입니다. 아즈텍의 창조 신화에 의하면 첫 번째는 제규어의 시대로 동물들에 의해 멸망하였고 두 번째는 바람의 시대로 거센 바람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죠. 세 번째는 비의 시대인데 하늘에서 화염의 비가 내려 세상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앞전 시대인 네 번째는 물의 시대였습니다. 이는 마치 노아의 방주 이야기처럼 대홍수가 일어나 멸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세상이 멸망한 이유는 다르지만 소수의 인류가 살아남아 다시 세상을 일으키고 인류를 번창시킨다는 내용들의 공통점을 갖고 있죠. 궤베클리 테페의 발견은 이제껏 인류가 가진 역사적 진실을 뛰어넘는 발견으로 인간이 알고 기록하고 믿고 있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라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연 5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로 기록될 것이고 또 인류는 무엇에 의해 멸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깨달음을 얻은 인류가 현재 지구에 닥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하게 될지는 다음 세상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겠죠.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의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에 관한 구절이다. 인간의 탐욕과 타락으로 신이 인간을 심판하려 대홍수를 일으키고 그중 올바르게 살던 유일한 인간 노아에게 심판을 대비해 방주를 짓게 했고 계시를 받은 7일째가 되던 날 비가 쏟아지고 40일간 내리던 끊임없는 비로 인해 지구에 살던 새와 가축, 사람들, 육지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목숨을 잃었다는 미스테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홍수가 나고 5개월 후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트 산에 당도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비단 성경만의 기록이 아니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유적에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1800년대 수메르 문명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다. 그것은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영웅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가 새겨져 있는 고대 기록 문자판이었다. 기록에는 신들이 홍수를 일으켜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 남자에게만 네모 상자 모양의 배를 만들어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태우라는 계시를 내렸다. 그리곤 대홍수가 일어나 온 인류를 휩쓸어 버렸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아의 방주와 매우 흡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 곳곳의 고대 유적을 보면 현재의 문명이 있기 전에 대홍수로 인해 문명이 사라졌다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많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고고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할 정도의 대홍수가 일어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1990년 지질학자 밀터 피트만과 윌리엄 라이언 교수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했다. 7500년 전 흑해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연구에 따르면 빙하기가 끝날 즈음 빙하들이 녹아 북반구의 해수면이 높아졌는데 그로 인해 7500년 전 지중해의 바닷물이 넘쳐 흘러 현재 흑해가 생겼다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흑해의 협곡수로 부분에서 거대 폭포 모양의 웅덩이 흔적과 해저 퇴적층을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이 가설은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2000년경 심해 탐험가 로버트 벨러드가 조사팀을 이끌고 확인한 결과 흑해의 바닥면에서 기둥의 잔해나 집터 등을 발견해 과거의 흑해가 육지였음을 밝혀내었다. 더군다나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조개 껍데기를 발견했는데 한 종류는 현재 멸종한 민물 조개이고 다른 한 종류는 바다 쪽의 조개임이 밝혀졌다. 각각 7000년 전과 6500년 전의 것들로 확인되었고 예전엔 육지였다가 바다로 변한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 아라라트 산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이었다. 흑해와 맞닿아 있는 튀르키예에는 이 지명과 같은 산이 존재한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아라라트 산에서 노아의 방주 흔적을 발견했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었다. 1916년 새로운 비행기를 시험 중이던 러시아 항공대가 아라라트 산 정상에서 배로 추정되는 거대한 물체를 발견했다. 이는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해안 지역에 주로 있는 야자나무 잎과 해양 화석 등도 발견되어 이 흔적들이 대홍수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반박하는 이들은 성경에 따르면 방주의 길이는 약 135m, 높이 약 14m의 거대한 구조물인데 고대 조선술로는 불가능한 기술이었을 거라고 주장했고 문명과 생명체들을 모두 없애버린 강력한 홍수를 나무로만 만든 방주가 견딜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수세기 동안 노아의 방주가 실존하는가라는 논쟁들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노아의 방주가 닿았다는 아라라트 산은 해발 5000m의 높은 산일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이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그들 정부의 허가 없이는 더 이상의 자세한 조사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던 2021년 매우 진전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노아의 방주 스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성서 고고학자들이 레이더의 전파를 이용하여 방주로 추정되는 물체를 스캔해 본 결과 형태와 모양과 크기가 성경에 나온 내용과 동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암석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만년설 아래 묻혀있는 거대한 방주의 미스터리는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을까? 또한 그것은 과연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맞을까? 아니면 인간들에 의해 밝혀질 또 다른 유적일까? 이상 미스테리 텔러였습니다.